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뒷담화, 배신감 뭐 이런 이야기 오늘 주제인데요. 예, 교수님 같은 경우에 뒷담화 하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된 뭐 경험 같은 거 있으시죠 가끔? 아니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저는 어제도 최 기자님 뒷담화 그냥 담화를 했는데.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뒤에서 이야기를 했죠.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위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요즘 화제가 되고 계셔서. 화제가 뭐 좋은 걸로 돼야 될 텐데. 예, 근데 뒷담화를 한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근데 이제 나쁜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배신감이 들 텐데. 네. 그럴 때 주로 배신감이 드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그런 얘기 앞에서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그다음에 내가 없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때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러네요. 저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친구가 뭐 족발, 뭐 아니면 뭐 보쌈, 뭐 껍데기집 이런 좀 서민적 음식 좋아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랑 늘 그런 걸 한 10년 넘게 먹었거든요. 얘가 그렇게 그 프렌치 레스토랑을 좋아하는지 몰랐었어요. 돌려서 잘 소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게. 신발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한테 보여준 모습과 그다음에 다른 모습을 나 없을 때 보일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유독 배신감을 자주 느끼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미지와 그리고 실체가 다를 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다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가올 때는 굉장히 소통적 언어를 쓰시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함께 갑시다. 아픔을 함께 해드릴게요.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소통적 언어를 하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불리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소통적 언어가 기능적 언어로 바뀌어요. 법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네, 혹은 이런 건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며칠부터 지난 20-3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굉장히 배신감 느꼈던 그런 경우는 다가올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소통적 언어로 다가오시더니 정작 본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불리하거나 곤란한 처지에 상하면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혹은 근거를 대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광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 당신이 얘기하는 객관적으로 문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에게 위선적인 언어를 쓴 거야. 그렇죠. 네. 근데 호감이 많았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크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많이 아픈 것처럼 호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호감 혹은 그 외에 내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느꼈던 호감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준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간 거예요. 질량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리학 교수님들이 따뜻한 커피가 차가운 커피보다 조금이라도 더 무거워. 무겁다. 네.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손으로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미세한 물리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따뜻하면은 우리가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호감에도 질량이 있어요. 그렇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줬다라는 건 실제로 내가 물리적인 뭔가를 줬다는 겁니다. 무게가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빼앗긴 것 못지않게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빼앗긴 건 못지않게 호감을 줬는데 배신감 느끼면 빼앗겼다는 느낌을 당연히 가지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가령 그 이중성, 부에 대한 이중성 때문에 특히 이제 배신감을 뭐 가난하게 보였는데 부자였더라. 이런 거에 이제 배신감을 느낀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 부자건 가난하건 그거 가지고 배신감을 느낄 일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나 돈에 대한 우리의 이중성이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 얘기 주위에서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부자인 것과 내가 느끼는 배신감 혹은 박탈감, 허탈감과 무슨 상관이야. 그건 그렇죠. 네, 그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죠. 예.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느꼈던 호감은 그 사람의 부가 아니고 다른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줬던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잘 누리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느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잘 입는 편은 아닌데 예. 그냥 제가 굉장히 저가 브랜드의 옷을 입고 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김경일 교수는 굉장히 검소하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그걸 아니에요. 저 검소하진 않아요. 네. 저 부자예요. 네네. 뭐 저 월급도 충분히 받고요. 저 백화점 많이 가요.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근슬쩍 그걸 누리죠. 저는 그러면 앞으로 백화점 많이 가요.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고 그래야 되는 거군요.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약적으로 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네. 위약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꽤 많은 경우에 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좋은 평가를 내려줄 때 네. 사실은 그거를 살짝씩 바로 잡아주는 살짝씩. 네, 위약적 겸손은 필요하죠. 위약적 겸손. 네, 네.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어요. 저는 집이 있어요. 집 있으나 무주택을 위주로 방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집 있어요, 저. 그렇죠. 예. 왠지 예. 이런 그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방송을 많이 하시면 예. 집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제쇼에 있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 두 채는 없지만 한 채는 분명히 있다고. 예, 있습니다. 저 서울에 집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대화를 할 때 조금씩은 평상시에도 그런 기능적 언어를 해주셔야 돼요. 예. 평상시에도 너무 그렇군요. 소통적 언어를 평상시에 너무 하다가 위급할 때 기능적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조금 기능적 언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 성경 전도서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착하지 마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사악하지 말라는 당연한 거고 네. 너무 착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런 위선과 위약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착한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예. 착한 건 좋은 건데 착하다는 소리에 너무 목매거나 선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위선적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 위선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선적이 네. 되는. 저는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인정투쟁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인정투쟁이다. 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의외로 그래서 본인이 정작 억울하지만 지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그걸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위선이 돼버리는 경우들 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결국은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착해라고 하면 저도 중간중간에 게으름 펴요. 그래. 그렇군요. 이런 걸 바로 잡아주는 조금씩 바로 잡아주는 그게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언어예요.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 본인을 곰곰이 바라다 보면서 본인의 진짜 모습과 본인의 이미지가 너무 엇나가지 않도록 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결론을 그렇게 정확하게 내주시네요. 예.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거를 정직 겸손성이라고 합니다. 정직 겸손성. 네. 그러니까 그냥 정직한 것도 예. 아니고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정직함과 겸손성.
굉장히 성실하다는 얘기를 듣지만 나도 결국은 언젠가는 나도 중간중간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겸손한 거를 한 번에 살짝 섞은 그런 언어를 예. 평상시에 좀 하셔야 되는데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사실 저도 지분이 있어요. 예. 이런 게 정직 겸손성에 예. 딱 부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군요. 야, 이게 정치인들이 이 트랩 덫 이런 거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예. 평상시에 정직 겸손성에 입각한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이거는 있죠. 쉽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네. 그런 교수님도 평범한 기준에도. 시민은 아니에요. 셀럽이시잖아요. 예? 이게 쉽지 않겠네. 또 인기 스타들. 그다음에 그 언론인뿐만이 아니고 거의 그 팬클럽이 있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그 정말 완성된 모습의 그런 그 찬사를 받거나 예. 아니면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 있었는데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제가 다시 등장을 하면 예, 드려야 될 것 같고 배신감을 그러면 안 느끼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덜해야 배신감을 덜 느낀다.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덜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적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적어야 되죠. 사실은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조금 이해관계를 많이 섞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해야 돼요. 예. 조금 전까지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예. 이번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저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배신감을 느끼느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많았고 그렇죠. 기대하는 게 많았고 소위 말하는 속셈이 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아이돌이나 정치인 말고 가족이나 친구한테 느끼는 배신감은 좀 다릅니까? 그거는?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비합리적 신념 중에 하나가 네. 모든 것을 나와 같이 할 것이다. 모든 의견이 나와 같을 것이다. 그다음에 생각도 나랑 늘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있어요. 그 비합리적 신념이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현금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안 줬다.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약간 섭섭함으로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만약에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이 있잖아요. 뭐 외교적인 것도 그렇고 국내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저거 보고 그 사안을 보고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아니 그게 꼭 그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토론이 되겠지만 그렇죠. 가족끼리는 뭐야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런 것도 안 맞아? 그러네. 네네 그렇게 되죠. 그런 거 느낄 때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족 간에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주 쉽고 아주 사소한 사안으로도 원망이나 아니면 불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비합리적 신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족들끼리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늘 모든 걸 함께 한다라는 걸 조금씩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수정 님이 교수님 저는 겸손과 위선을 구분 못 하겠어요. 알려주세요. 네네네. 겸손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뛰어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이런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그 반대되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고요. 네. 그러니까 위선은 뭐냐면 그게 훌륭하시네요. 라고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고 자기의 반대되는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위선은 침묵의 거짓말이에요. 침묵적인 거짓말.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굉장히 찬사를 보낼 때 내가 그 찬사를 받을 자격이 요만큼만 있다. 요만큼만 있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건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명확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루십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강원 영동과